자, 가자. 아, 쟤 합집합, 교집합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어떻게 하냐고! 자, 이게 뭐예요? 순우야? 이게 뭐야? 아, 합집합이 뭔데? 자, 간다.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합집합은 뭡니다? 요거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는이라고도 얘기하죠. A 또는 B. 교집합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사귈 교체로 할 때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맞지? 자, 그래서 원래 어제 거 그 마지막에 얘기한 거지. 내가 초록색 걸로 5개 써준 거. 원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빼자. 그거 빼고 오늘 어디로 넘어간다? 유한집합의 원석에서 갑시다. 영상 어제 거 꼭 봐라. 언제 볼 거야? 오케이. 오늘 안에 끝내세요.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부르는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진 아니고 응용 유형까지 가려고 어제 이제 시간을 좀 애매하게 남아서 이걸 못하고 끝냈었는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 주어지기를 A의 원소랑 B의 원소들의 개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NA와 NB를 한번 더 해봤어.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지. 왜? A 합집합 B라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원소를 전부 다 한 번씩 더해주면 됩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NA 합집합 B는 몇 개? 6개잖아. 근데 NA는 4개고 NB는 4개니까 지금 8개가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뭐가 문제야? A의 원소 개수를 셀 때 여기 있는 원소들 다 한 번씩 카운트 한 거죠. NB, B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어떻게 한 거야? 여기 있는 원소 한 번씩 다 카운트 한 거죠. 그럼 어디가 문제가 생겼어? 가운데 겹치는 부분, 교집합 부분을 2번 카운트했으니까 한 번은 지워져야 되겠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뭐다? NA 교비를 빼자.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공식. 알았음? 자, 두 번째 하나 더 있죠? 집합이 꼭 2개만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뭐다? A 합, B 합, C. 세 집합의 합집합에 대한 원소 개수를 물어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A의 원소 개수를 다 세워봅시다. B, B의 원소 개수도 다 세워봅시다. C, C의 원소 개수도 다 한번 세워봅시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역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가보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요. A의 원소의 개수를 다 카운트했음. 뭐야? 여기 있는 원소들 다 한 번씩 세워준 거야. 카운트. NB, B의 원소 개수를 셀 때 뭐야? 여기 있는 원소들은 전부 세워준 거다. 맞지? NC, C의 원소 개수를 셀 때 어때? 여기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센 거거든. 뭐야?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더해져 있네. 그럼 몇 개를 좀 빼보자. 그 빼를 때 막 빼는 게 아니라 또 문제 주어진 재료를 뺄 거 아니야. 그래서 뺍니다. 누구를요? A교비가 주어졌어. 그래서 A교비를 빼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B교시도 빼보는 거고 다 주어진 거다. C교에도 빼본 거야. 주어져 있어서. 다 뺐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A교비를 뺍니다. A교비.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 빼고 여기 빼면 됩니다. 맞나요? 두 번째, B교시. B와 C가 겹치는 부분을 빼겠대. 그래서 뭐야? B와 C가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봤어.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이걸로 지우니까 잘 안 보이지? C와 A를 빼본다. 그럼 뭐야? 여기 2개 겹이 여기 부분 뺄 거 아니야. 그럼 요거 하나 지우고 여기 하나 지웠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러더니 또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 정 가운데, 제일 가운데 부분이 한 번도 안 생긴 거잖아. 3번 더 했었는데 3번 다 빼버렸으니까 맞지? 그래서 다시 한번 A교, B교, C는 다시 한번 더해주는 거야. 짠. 그러면 모든 원소들 다 한 번씩 생 거잖아. 되었나? 이렇게 센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공식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뭐요? 문제를 풀 때 다 주어져 있으면 풀면 돼. 공식 쓰면 돼. 근데 저걸 온전하게 다 줄까 안 줄까? 안 줄 때가 더 많을 거야. 또 특수한 케이스를 줄 때도 많을 거야. 그래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방금 한 것처럼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체크하고 하나씩 빼주고 한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너네가 만들어가는 방식도 하나가 더 있다. 자, 뭐 어떤 문제를 말한 건지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히르릭, 히르릭, 더, 히르릭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있다.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706번을 당신들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요. 졸리다. 졸려. 710번 한번 풀어봅시다. 너무 쉬워서 졸려. 춥다 수워.
풀어보세요. 전체 제파 어쩌고저쩌고. 자, 일단 요 녀석은 뭡니까? 공식을 그대로 누가 봐도 쓰세요입니다. 자, 일단은 뭐가 먼저 보이나? 으차, 예, 뭐요? 일단 저는 number of 원소의 개수를 보기 전에 먼저 A여 집합, 교집합, B여 집합. 뭐야? 저 썼나? 드모르간 법칙이다, 맞죠?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그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4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느 한 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전체 집합에서 그 집합을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뭘 준 거야, 결국? 얘를 주고 싶었던 거지. 전체 집합 얼마야? 30. 그럼 얘 얼마? 26. 그럼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 있고 NA가 주어져 있고 NB가 주어져 있는데 교집합을 물어본다. 그럼 공식 대입하면 되니까 패스. 알았죠? 35. 너 얼마야? 9네?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누가 봐도 뭡니까? 공식 쓰세요입니다. 그런데 710번은 아마 해설지의 풀이랑 내 풀이랑 조금 느낌 다를 겁니다.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봐봐. 뭐가 주어졌냐? 교집합의 B의 여집합. 이거 배웠었지. 언제? 지난 시간. 어제. 뭐? 이거잖아.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 뭐?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꾸라고 우리 배웠잖아. 기억나지? 또는 빼내건 그래도 돼. A이면서 동시에 B는 아닌 것. 여기잖아. 여기잖아. 이게 뭐야? A 빼기 B잖아. 자, 어쨌든 물어보는 게 어디다? A 빼기 B. 우리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 유연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공식이 있어 없어? A 빼기 B. 없잖아. 맞죠? 그럼 뭐 하는 거야? 만들어 가는 거지. 자, 간다. 뭐가 주어졌어? 이거 뭐예요, 이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똑같이. 드모르간의 법칙. 얼마? 5 나올 거다, 5. 그러니까 어디? 여기 5개 쓰래. 맞나요? 그리고 A의 여집합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NA 준 거지. 여집합을 어떻게든 표현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의 여집합은 그냥 그 뭔가를 준 거야. 얼마? 14. 그럼 뭐야? 저는 9네. 끝. 펜다그램에다 맞춰가는 거지. 알았을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됐나요? 어때요? 쉽죠? 그림 그리세요잖아. 이거를 해설지 풀이봐봐. 나랑 똑같을까? 아니, 전혀 다르게 볼 거야. 왜? 뭔가 식을 자꾸 쓰려고 할 거야. NA는 얼마? 뭐 따라서 NA 교비는 얼마? NA 합비는 얼마 하면서 자꾸 저 공식을 쓰게끔 만들고 유도하려고 할 거야. 그거보다 벤다이어그램에서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꼭 공식을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 뭔 말할? 자, 그런 식으로 하나, 두 개 정도 더 풀어보자. 어떤 거랑 어떤 걸 풀어볼 거냐면 집합 3개짜리 하나 가자. 711번 푸시고요. 바로 이어서 712번 풀어보세요. 2개 연속하는 거. 얘는 쉽죠? 자, 근데 얘는 풀이가 몇 가지? 2가지 다 나옵니다. 뭐? 공식 써도 좋고, 뭐 써도 좋고, 벤다이어그램 써도 좋고. 나는 벤다이어그램 씁니다. 근데 공식을 써보자. 뭐가 필요해? A 합, B 합씩 구하려면. NA, NB, NB, NA교 C, NB교 C, NC교 A, NA교 B교 C. 맞죠? 근데 뭔가 좀 적다? 적어 보이는 느낌이 좀 든다. 맞지? 대신에 뭐가 있어? 얘에 의해서 A교 C가 0이잖아. 그리고 A교 C가 0이면은 A교 B교 C도 당연히 0이겠지. AC가 겹치는 게 없는데 셋 다 겹치는 건 당연히 없겠지.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사실 공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N A 합 B, N B 합 C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다? N A교 B, N B교 C. 이것도 찾으러 가는 거지. 자, A 합 B가 9입니다. 근데 NA 더하기 NB는 얼마? 11이다. 그럼 겹치는 게 몇 개? 2개가 있었다는 얘기지. 얘도 마찬가지야. 응? 3개 겹친다는 얘기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답은 근데 벤다이어그램 그려보자. 한다. A, C가 어떻대? 서로 소래. 그 말은 뭐다?
A와 C는 겹치는 게 없는 거지. 흔히 그렸잖아. 또는 이렇게 그려도 되고 A, B, C. 근데 A, C가 겹치는 게 없다? 빵빵. 이렇게 해도 좋고. 알았죠? 자, 아무튼 이겁니다. 그럼 뭐다? 요것 둘, 요것 셋, NB 5, 여기는 0. NA 6, 얘가 4. NC 4, 얘가 1. A 합 B 합 C 찾네. 얼마요? 10. 되나요? 어때요? 그러면 쉽죠? 푸시겠음? 자, 그러나서 12번인데 뭐냐면 자, 요 유형 자체를 그냥 기억하세요. A 합집합 B나 NA 교집합 B다. 다시 뭐라고? A 합 B 또는 A 교 B의 최대 치수를 물어보는 문제일 겁니다. 알았죠? 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 무조건 뭐다? 무조건 공식을 쓰면 됩니다. 공식을 쓸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주어줍니까? 네, 웬만하면 줄 거예요. 거의 99% 확률로 줄 거예요. 간다. 그래서 어쩌라고?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A 교 C, A 교 B. 자, 요 공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그때 문제를 잘 살펴보면은 또는 앞으로 나올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자면은 NA와 NB는 제공을 합니다. M이라고 쓰니까 이상하다. 제공을 할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면 된다? 나머지 것들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잘 봐. 결국은 NA가 얼마, NB가 얼마. 문제 저걸 가지고 얘기하면 NA 더하기 NB는 20입니다. 맞죠? 그 20이라는 뭐? 상수에다가 얘가 최대라고 생각해봐. 뭐 했다는 얘기야? 어떤 상수값에서 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뺄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된 거잖아. 그럼 최대한 많이 빼면 남은 거는 제일 적어요. 맞아요. 두 번째, 교집합 부분이 최소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다? 뺄 수 있는 한 제일 적게 빼봐. 그럼 남은 게 제일 커진 거지. 또는 거꾸로 남기는 거를 최대로 가고 싶어. 그럼 뭐 해주면 돼? 상수에서 조금만 빼주세요. 이 얘기죠. 맞죠? 자, 그래서 A 교집합 B의 최대 치수를 묻는 문제랑 A 합집합 B의 최대 치수를 묻는 문제는 그냥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네가 조금 고민을 할 것. 그래서 뭐부터 볼 거야? 뭐라고? 뭐라고? 그렇지. 최대부터 보는 겁니다. 맞아요. 오, 이렇게 배웠냐? 아, 상식으로 생각해서 똑똑이네. 최대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교집합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합집합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도 당연히 아니고요. 최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저 문제로 이제 간다. x가 14개, y가 8개 있어. 오케이,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겹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겹쳐. 어떻게 겹치는데? 그렇지. 제일 많이 겹친 거는 작은 원소, 작은 집합의 원소겠지만. 요즘 한글이 딸려. 끄덕끄덕 하면 안 되지, 마. 14개가 있고 8개가 있으면 제일 많이 겹친 건 당연히 8개 다 겹치는 거지. 알았나요? 그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럼 뭐야? 당연히 합집합의 최소값은 얼마? 14인 거지.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교집합의 최대 최소니까 바로 가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교집합의 최소입니다. 하지만 최소부터 보는 게 아니고 교집합부터 보는 게 아니고 뭐? 합집합의 최대부터 생각해. 자, X라는 집합이 지금 몇 개? 14개 있었어. 아야. Y라는 집합이 몇 개 있었어? 8개가 있었어. 자. 네. 에릭쌤. 그럴걸? 몰라, 나도 이쪽 라인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기억이 안 나. 바로 옆 강의실인가? 옆 강의실일걸? 내 옆 강의실? 저쪽이야? 나 뭐 얘기하다 말았냐, 근데. 그렇지. X라는 집합이 14개, Y라는 집합이 8개. 그때 A 합집합 B라는 집합에 대해서 뭐 해보자? 제일 큰 걸 찾아보자.
근데 아무리 크더라도 뭘 벗어날 수는 없어? 전체 집합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 x의 집합이 14개고 y가 집합이 8개가 하다. 그 두 개를 더해서 22개가 된다고 해서 22개를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해.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전체 집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얼마? 20개.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야. 교의 집합의 최소는 얼마다? 2다. 됐는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똑똑하고만. 아무튼 됐죠?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두 개 더한 게 최대값이 될 때도 있어. 왜? 전체 집합이 어떤 문제? 21을 넘어가는 문제. 예를 들어 30이었다. 전체 집합이 30이었다면 얘의 최대값은 둘이 더한 22이 될 수도 있지. 알았죠? 알았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오늘 어디로 간다? 명제로 바로 갈 겁니다. 자, 명제는 화면 끄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왜 안 돼 이거? 일단 명제는 그놈의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명제라는 녀석은 일단 너네가 구분을 해줘야 될 게 조건이라는 것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명제가 뭐고 조건이 뭘까? 너희가 이미 사실은 배운 거야.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뭐? 자,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 한번 생각해봐. 항등식이 뭐고 방정식이 뭐야? 둘 다 등식이잖아. 부등식이랑은 딴 거죠. 방정식이 뭐야? 방정식이 뭐야? 방정식. 어떤 x를 구하는 거야? 그럼 방정식 입장에서는 뭐야? 방정식이 뭐야? 방정식이 뭐야?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지. 그리고 그 특정 x를 근 또는 해라고 부르면서 그걸 찾아가는 거지. 그냥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방정식의 정의야. 그럼 항등식은 뭘까? 시은아. 뭐야, 시은이가 왜 이렇게 많아?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걸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알았나요? 자, 그게 바로 명제랑 조건의 한 종류들이야. 조건은 뭐냐면은 x의 값에 따라 안 써도 된다. 뭐 써도 좋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을 말합니다. 식에서는 당연히 x가 있을 거고 문장에서는 사실 x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x의 값에 따라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라고 해석을 하자. 자, 그럼 명제는 뭘까? x의 값에 관계없이 딱 시작부터 다르죠. 항상 참이거나 여기서 저 항등식과 좀 차이 나는 거 항상 거짓인 것도 포함을 합니다. 이게 바로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명제는 항상 참인 거 또는 항상 거짓인 거를 다 명제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배운 항등식도 뭐야? 명제 중에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고르시오, 조건인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x는 1이다.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이죠. 이거를 방정식처럼 생각해봐. x 1 넣으면 참입니다. 2 넣으면 거짓이죠. 알았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입니다. 뭐 굳이 찾아보자면 마이너스 1이나 3을 넣으면 참이죠. 근데 0 넣으면 거짓이잖아. 2 넣어도 거짓이고. 알았죠? 뭐 그딴 거. 그런 녀석을 명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장 얘기해볼까?
후야. 네. 강아지는 귀엽다. 명제 조건이야. 둘 다 아니죠. 명제 조건이야. 조건이죠. 어? 조건이에요. 강아지는 귀엽다.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참이겠지. 강아지한테 물려본 사람한테는 거짓일 수 있지. 맞죠? 갑자기 그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후는 남자다. 명제죠. 누가 보면 얘는 여잔가? 아니잖아. 남자면 남자고 여자는 여자. 맞죠? 모든 남학생들은 키가 크다. 명제죠. 왜? 모든이라고 얘기했잖아. 거짓이잖아. 물론 애매할 수 있기는 해. 키가 크다의 정의가 달라서. 근데 모든을 붙여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거짓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좀 애매해졌다. 아니야, 이거 하지 말자. 뛰지 마시오! 명제. 조건. 운동장에서는 참이겠죠. 복도에서는 거짓이겠죠. 상황에 따라. 알았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 마플 시너지에 보면 내가 진짜 어이없는 문제를 봤어요. 고추 잠자리는 조류이다. 참여하고 명제가 조건이야. 명제죠. 거짓인 명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꿀벌은 귀엽다. 조건이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알았죠? 자, 우리는 근데 지금 방금 내가 든 예시 중에서 몇 개는 사실은 그냥 명제인 조건이니까 끝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명제는 어떤 명제를 다루냐면 조건 P 이면 조건 Q이다.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명제입니다. 참거짓은 바뀔 수 있겠지. 문제마다, 식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 무조건 명제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호로 쓰냐면 P 화살표 Q라고 쓰고요. 이때 이 조건 P 이면에 붙어있는 이 조건 P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가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다에 붙어있는 조건 Q 이제 하나 더 가져가자. 이다에 붙어있는 조건 Q 얘가 뭐다? 결론이라고 불러줍니다. 요 녀석이 결론이고요. 요 녀석이 가정인 거죠. 알았죠? 자, 그런데 요걸 가지고 참거짓 따지고 뭐 하고 하기 전에 일단 문제가 뭘 너네한테 자꾸 물어볼지 한번 예상을 해보자. 처음에 방금 내가 뭐 꿀벌이 귀엽다 하면서 예를 든 게 명제니 조건이니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 근데 그거 다 떠나서 결국 이걸로 할까? 방정식에서 뭘 물어봤어? 아까 네가 대답한 거랑 비슷한 건데. 특정 x를 자꾸 물어봤잖아. 값을 구하든 개수를 찾든 존재 여부를 물어보든. 맞죠? 방정식에서는 특정 x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조건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 결국? 결국 참이 되도록 하는 x가 궁금한 거 아닐까? 조건에서는. 맞죠? 식이라고 친다면. 두 번째, 명제를 예를 들기 위해서 결국 항등식에서는 너희들한테 자꾸 뭘 물어보더냐?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뭐 미정계수 K의 값이나 범위라던가 다음 중 항등식인 것은이라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던가 이런 걸 찾았잖아. 명제는 뭐 물어보겠어? 결국 명제를 뭐 만든다거나 참이 되는 명제라고 했을 때 맞지? 참이 되도록 한다던가 그때 참이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라던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대신에 또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지. 얘랑 다른 거. 얘는 무조건 참도 있었지만 거짓도 있잖아. 이제 참이니 거짓이니도 물어볼 거야. 이해됐음? 그러면 결국 명제에서 제일 메인은 뭐다? 만들기는 이미 해봤으니까 비슷한 거에서 해봤으니까 결국은 참이니 거짓이니를 물어보는 거 또는 찾아주는 거 그게 제일 메인이 될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P이면 Q에다가 참이다 또는 참인 예시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자, 간다. 참이 됐다고 칠게. 예시로 일단 넘어갑시다. 자, 예시. x가 1이다. 조건이죠.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는 0이다. 조건이죠. 이면 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참이죠. 어. 두참 일로 와. 졸았니? 부호를 거꾸로 어디 부호를 거꾸로 볼 수 있어? 아니 아까는 저거 이거는 이거고 왜 이래? 아까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걸?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가자. 자, 요거 참이다 나왔죠? 얘만 보면 분명히 조건이어서 얘만 보면은 조건이었어. 근데 이면 이다를 붙여버리니까 참이라는 명제가 만들어졌지. 자, 그래서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는 명제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왜 참이야? 뭐 1이라고 하니까 대입을 해봤어. 맞지?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우리는 결국 조건에서 뭘 물어본다? 그 특정 X. 그래서 조건에서 그 특정 X를 모아서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리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방정식으로 치면 해집합이라고도 불러. 해를. 알았죠? 대신에 주집합으로 표현을 해서. 너희 요 녀석의 진리 집합 찾아봐. 뭐야? 말 그대로 1 하나 가지고 있죠. 여기는요. 1과 마3 가지고 있죠. 자,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까? 자, 나는 한국인입니다. 참여해 걸쳐요.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야, 나라고요, 나. 뭘 자꾸 혹시 몰라. 너네 지금 패드립이요. 명제. 죽인다? 거짓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것들이 명제가 아니라 참이죠. 맞죠? 자, 어때? 여기는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있어요? 뭐 나 있죠? 정민이도 있죠? 시은이도 있죠? 넌 좀 고민 좀 하자. 자, 그럼 이번에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나예요. 와우. 참여 것이야. 거짓. 자, 거짓인 놈을 한번 생각해봐. 뭐야? 여기 누구 있어? 뭐 나도 있죠. 정민이도 있죠. 아이고, 정민이도 있죠. 시은이까지는 있어요. 여긴 누구 있어요? 내가 있죠. 자, 참인 명제랑 거짓인 명제 어때? 짠 이렇게 되는 거야. 거꾸로가 아니라 이게 참인 명제를 밝히는 방법입니다. 알았나요? 자, 만약에 참임이 밝혀졌다 또는 참이 되도록 한다. 그럼 뭐다? 가정의 진리집합을 찾아보고 결론의 진리집합을 찾아봐. 그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기억을 해놓죠.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 하러 갈 거야?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뭐 진짜 집합을 구하는 느낌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평소에 그냥 뭐 집합을 찾으시고가 아니라면 그거랑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후보들을 찾아서 밝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참이니 거짓이니 막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하겠지. 근데 그냥 항상 P면 Q이다를 그냥 띡 주고 나서 그냥 참이냐 거짓이냐만 매번 물어보면은 그 유형뭐 몇 개 만들겠어? 한 5개 만들겠지. 3-4개 만들겠지. 너무 쉽잖아. 그래서 좀 다양한 명제들을 다루러 갑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를 다루게 되냐면은 부정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어요. 부정이 뭐야?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공통수학 1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 안에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연립 방정식 응용형 문제 중에 부정 방정식이라고 있어. 거기서 말하는 부정이 뭘까? 아니야, 방정식이 아니죠. 뭐라고 써져 있죠? 어? 정해지지 않아서 어떤 값을 특정할 수 없을 때. 그렇지. 자, 뭐라고 다시 읽어봐. 특정할 수 없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해지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건 영어 투부정사 할 때 그 부정.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뭐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은 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면 돼요. 너무 많아. 그래서 누구예요? 라고 특정을 할 수 없는 거지. 알았죠?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자, 근데 여기서의 부정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은 뭐예요? 아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아니다를 말합니다. 알았죠? not. 아님. 명제 P가 있어. 부정을 해봐. 그럼 뭐라고 불러준다? 자, 이거는 기호만 기억하세요. 물결 P. 뭐라고 읽어? not P라고 읽어줍니다. P가 아님. 알았음?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는 무리수 따위를 부정해봐.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뭐, 그건 직역이고, 의역을 하자면 루트 2는 유리수다. 이게 부정인 거지. 알았죠? 후는 남자다의 부정은 뭐야? 후는 여자다. 걔는 아니니까. 알았죠? 알았죠?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아, 좀 말이 이상하네. 정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뭐 참고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명제죠. 부정해봐. 정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뭐 요딴 거. 알았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간다. 자, 그때 그렇게 부정을 몇 개 해서 막 만들기는 하는데 좀 제대로 몇 개를 만들어 보자면 일단 그리고라는 말과 또는이라는 말이 있어. 정민아, 그리고가 다른 말로 뭐야? 어제 배운 거. 교집합. 교집합. 심지어 이유도 안 해. 이건 합집합. 자, 그리고라는 거는 교집합입니다. 동시에라는 말이죠. 또는 합집합이야. 알았죠? 자, 어쨌든 그리고나 또는이라는 말이 있는 명제든 조건이든 부정을 하고 싶어. 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P를 부정을 해봐. 뭐야? 아이 시끄러워. not P가 되죠? Q를 부정을 해봐. 뭐야? not Q가 되죠? 그때 그 사이를 뭐? 그리고로 연결을 해보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또는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또는을 부정할 때는 뭐다? 그리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진리집합 따져보면 편해. P 그리고 Q가 뭐야? P 교집합 Q잖아. 부정을 해봐. 그럼 뭐야? 그게 아닌 거. 뭐가 보여? 드모르간의 법칙이 보이죠? 그때 뭐야? 이걸로 바뀌잖아. 그리고를 부정했더니 또는이 되는 거야. 알았니? 알았니?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 된다. 알았는가? 알았는가? 이런 예인표.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보자? 두 번째. 모든이라는 말이 있을 거고 어떤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자, 모든과 어떤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모든 소수는 홀수다. 참여거리죠. 거지죠. 2가 있잖아. 어떤 소수는 짝수다. 말 그대로 이 하나가 참이니까. 그 차이야. 모든과 어떤을 가지고 있는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을 물어볼 때도 잘 해야 된다. 오늘 그거는 안 하지만. 알았지? 알았지? 모든 소수는 홀수다. 거짓인 이유는 2라는 하나의 반례가 있으니까. 거짓임을 밝히는 건 반례가 가장 베스트. 두 번째. 어떤 소수는 짝수다. 참. 왜 참?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참. 알았음? 자, 간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싶은 건데? 모든 x에 대하여 p 어쩌고 저쩌고 라는 조건이 있다고 치자. 부정을 해봤어. 그럼 뭐가 된다?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어떤 x가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봐. 참거짓을 따지는 건 아니야. 물결. 모든 남학생들은 안경을 꼈다라는 거가 있다고 쳐보자. 그게 참이든 거짓을 떠나서 일단 명제지. 모든 남학생들은 안경을 착용했다. 맞죠? 자, 그놈의 부정이 뭐야? 그래, 아닌 상황. 그렇지. 그게 아닌 상황을 얘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여집합을 얘기한 거야.
방금 내가 말한 모든 남학생들이 안경을 착용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안경 낀 거.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은 전부 다 안경을 벗은 게 아니잖아. 한 명만이라도 안경을 벗으면 그게 아닌 상황이잖아. 알았죠?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은 안경을 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안경을 꼈다. 끼지 않았던가? 끼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쉽게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뭔 말 알? 뭔 말 알?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아니 또 더 새로운 명제들 만들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명제의 어떤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그런데 나는 옛날 교육과정에 있던 이를 하나 들먹일 거예요. 대우를 만들기 위해서 잠깐 가지고 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명제가 있어? 어떤 명제가 있어? P를 Q다라는 명제가 있어. 자, 그때 이 녀석을 뭐 해보세요? 역을 만들어 보세요. 역이 뭐야? 쉽게 말하면 역방향, 정방향 뭐야? 방향 거꾸로 뭐야? 그러면 방향성이 뭐가 있어? P를 Q다가 있었지. 그럼 그거 뭐 해주는 거야? 서접해 방향 바꾸라. 그걸 뭐? 가정 결론의 자리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역은 뭐다? Q이면 P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가 뭔지를 얘기를 하자면 이는 부정은 좀 다릅니다. 부정은 어떻게 보면은 P면 Q이다의 부정은 P면 Q가 아니다기 때문에 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게 부정이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물론 실제로 이렇게 쓰진 않아.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수학에서는 이게 맞지만 논리학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을 해. 알았죠? 그래서 이게 부정을 말한 건 아닌데 약간 느낌만 이 정도. 그냥 뒷부분만 아니다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이는 다릅니다. 이는 뭐다? 가정까지 부정을 하는 거. 그거를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루트 2는 무리수다의 부정은 루트 2는 유리수이다 하겠지만 이의 입장에서 보면 뭐다? 루트 2가 아닌 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무리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음? 그게 어쨌든 이다. 참고서를 따진 건 아니니까 그냥 이가 뭔지만. 자, 그러면 이 녀석 방금 만든 이 2라는 녀석에 대한 역을 구해보자. 뭐야? not Q이면 not P다죠. 위에 거랑 무슨 관계 있어? 또 이 관계 있죠. 그래서 역을 만든 다음에 2를 만들든 2를 만든 다음에 역을 만들든 어쨌든 결과는 똑같은데 어쨌든 뭐다? 가정결론에 자리를 바꾸고 둘 다 부정을 한 명제.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대우라고 불러줍니다. 요것도 대우 관계 있죠. 왜? 가정결론 자리가 바뀌면서 부정했잖아. 둘 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나? 간다. 원래 명제와의 관계를 찾아가요. 본 명제와 역인 명제는 결국 명제니까 참거짓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참거짓이 무슨 관계에 있냐면 무관합니다. 자, 뭐다?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역이 참일 수도 있고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역은 거짓일 수도 있어. 무관합니다. 예. 알았죠? 그냥 새로운 명제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원래 명제와 대우인 명제는 어떨까?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자, 일단은 알겠어? 왠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 쉬워 되게. 자, 원래 명제와 대우인 명제는 참거짓이 일치하고요. 원래 명제와 역인 명제는 참거짓이 무관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만드냐면 다음 명제 중 역이 참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1, 2, 3, 4, 5번. 다시 뭐라고? 문제가 뭐라고? 다음 명제 중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가 문제라고 치자. 다음 명제 중 그 역이 참인 걸 물어봤다고 치자. 그러면 뭐 해야 돼?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역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야. 역에 대해서 참것을 물어봤으니까 역을 만들어야만 하지. 맞죠? 근데 만약에 다음 명제 중 대우 명제가 참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그럼 1, 2, 3, 4, 5번은 대우를 만들 필요가 없어. 그냥 그 명제 자체를 밝혀봐. 참거짓을. 그럼 1, 2, 3, 4, 5번 중에 뭐 하나가 참이겠지. 그럼 그게 답인 거야. 왜? 원래 명제, 대우 명제 참이 일치하니까 대우의 참거짓을 물어봤다면 그냥 원래 명제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역으로 또 다르게 이용을 해보자. 뭐야? 다음 중 참인 것은.
그냥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다 치자. 맞죠? 그럼 1, 2, 3, 4, 5번 중에서 참고지를 따져보면 되겠지. 근데 항상 참고지 잘 나오는 건 아니야. 안 나오는 게 몇 개 있을 거야. 못하겠는 게 몇 개 있을 거야. 참여 권리를 못 따지겠어가 있을 거야. 진리집합을 가지고 보면 되는데 진리집합의 원소가 무한계라서. 약간 그런 등등의 이유로 원래 명제의 참고지를 못 밝힐 때 그럼 뭐 해보자? 그 보기들만 대우를 만들어 보는 거지. 대우를 밝혀봤는데 참이 쉽게 나와. 그럼 그 명제는 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 일치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대우의 참거짓을 물어봤지만 나는 원래 명제의 참거짓으로 답을 하려고.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물어봤지만 대우를 가지고 답을 하려고. 역은 모른다니까 그냥 뭐 새로 만들어 보면 돼요. 아무튼 그런 관계에 있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 말할? 뭔 말할? 끝. 이는 사라졌어요. 너도 몰라? 너도 모르지. 이끼리 서로 같은 게 아니라 이끼리는 다르죠. 이끼리가 근데 뭐야? B는 Q가 B가 아니고 Q가 아니다. 아야. 이거랑 이것도 다르죠. 참고지는 무관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에서도 물어볼 수 있을라나? 원래 명제와 부정인 명제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이것도 자 논리학의 측면에서는 무관한 게 맞습니다. 알았죠? 논리학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고등 수학을 다루잖아요.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봐. 루트인은 무리수이다. 참여 것이야. 그러면 그놈의 부정은 루트인의 유리수다. 참여 것이야. 그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알았죠? 대신에 모든 문제를 100%다 그렇게 풀어도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 무슨 소리예요? 이건 부정인데요. 이가 아니라. 부정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는 무관한 게 맞습니다. 이는 왜 무관하냐면 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긴 놈이랑 대우인 거야. 이 둘은 참고에서 일치해. 근데 얘네들은 무관하다였잖아. 그럼 얘네들도 무관하다고 봐야지. 알았죠? 알았죠? 근데 부정인 녀석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결론 쪽을 잘 볼 때 결론이 예를 들어서 2보다 크다, 3보다 작다처럼 범위로 나오는 문제 말고 오케이? 범위로 나오는 문제 말고 뭐 어떤 문제?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 양수 아니면 정수, 남자 아니면 여자처럼 딱 흑과 백으로 나뉘는 그런 결론에서는 이거 성립합니다. 지금도 고등수학에서도. 알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논리학의 측면에서는 그게 성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건 원래는 사실 설명하면 안 돼. 대신에 결론 부분이 흑, 백, 남자다, 여자다. 아까 예를 든 게 루트인은 무리수대야 되겠잖아. 맞죠? 부정은 루트인의 유리수이다. 둘 중 한 놈은 참이고 한 놈은 거짓이야 무조건. 알았니?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수는 없음. 아무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명제는 다 끝이 난 겁니다. 하나 빼고 다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오늘은 거의 그 개념 설명만 거의 주장창 하다가 끝날 거라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할 거인 사람들은 싹 정리 좀 해주세요. 쌤의 아마 정리가 내가 한 거랑 조금 다르게 정리되어 있을 거다.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 정리 좀 해주시고 다 되면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번에 어디로 가나? 자, 이제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어. 좀 더 다양한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지만 결국은 계속 진리집합에 포함관계로 갈 거야. 좀 이따 예시 한두 개 정도는 보여줄게. 자, 그런데 이제는 참이 밝혀진 명제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갑니다. 일단 첫 번째 기호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이게 뭐예요? 아니 너무 작다 큐. 이게 뭐예요? 참이야 것이야? 모르죠. 그런데 이거는 뭐야? 참인 명제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참임이 밝혀졌다잉. 여기서 이 예시를 한번 들어가 보자. 자, 간다.
참인 명제 예시 뭐 있을까? 이걸로 보자. 서울에 있는 여대는 이면 참이니까 여대이다. 참의 몇이야? 당연히 참이죠. 자, 여기서 이걸 따져봐. P는 Q이기 위해서는 충분하니 아니면은 뭔가 더 필요하니. 이 말만 가지고 다시 뭐라고? 충분해요. P라는 조건은 Q라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충분하지. 여대를 만들고 싶은데 여대 가지고 있잖아. 맞지요? 충분한 조건입니다 라는 의미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엔 거꾸로 생각해 보자. Q는 P이기 위해서는 뭐야? 자, 간다.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지. 무슨 조건? 서울에 있습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 자, 뭐냐? 명제의 그냥 명제의라는 말을 빼자. 그냥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간다. P이면 Q이다라는 참인 명제가 나왔을 때 얘기해 주는 거. P라는 가정이었죠. 근데 가정이라는 거는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명제에서는 항상 붙인 이름이었어. 그러니까 P는 가정은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하다? 이미 충분한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가정과 결론이지, 결국은 PQ가. 가정, 결론, PQ는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가정과 결론이라 부르는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은 참임이 밝혀진 명제에 대해서 가정이 곧 충분 조건이고 결론이 곧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근데 이 이름을 가정이 필요, 가정이 충분지. 가정이 충분, 가정이 충분 뭐 이렇게 외우셔도 돼. 근데 방금 내가 한 것처럼 필요하니 충분하니로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왠 줄 알아? 일단 너희들이 명제를 만났으면 참고지부터 밝히려고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요 예시를 들어가 보자. 가정의 예시에 뭐 있어? 뭐 서울여대 있겠죠. 이화여대 있겠죠. 두 개만 하자. 자, 여대의 예시 뭐 있어요? 서울여대 있겠죠. 이화여대 있겠죠. 아씨, 근데 여대가 또 뭐 있냐? 부산여대도 있냐? 난 몰라. 있냐? 몰라? 이따 치자. 부산여대가 있고 제주여대가 있다고 치자. 자, 어때? 밝혀졌지, 참임이. 충분하니 필요하니. 필요해 보이지 않아? 제주여대는 부산여대가 더 필요해 보이지 않냐고.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잘못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참거짓부터 따지려고 예시를 들게 되고 진리 집합이 아니라 명제를 가지고 필요하니 충분하니 따져야 되는데 예시인 진리 집합으로 필요한 충분 조건이니를 따져서 애들이 실수를 해. 그래서 절대로 자 이름을 이제 네모 빈칸에 알맞은 조건의 이름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등장했을 때 필요할까 충분할까를 따지지 마. 절대로. 그거는 방금 이걸로 이해하고 치워.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외울 것이냐? 단순 암기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뭐 할게요? 명제 화살표 방향으로 뭐 할게요? 총을 빵 쏩시다. 얘는 뭐 하고 있어? 총을 쏘네. 총. 어이 오타 났다. 총. 얘는 뭐 했어? 총을 맞았지. 너네 FPS 게임 해봤지? 총 맞으면 뭐 하냐? 죽기 전에 뭐 하고 있냐? 기절하기 전에. 배그 말고 갑자기 이거 말고 피를 흘리죠. 피가 질질질. 필. 개재밌. 표정 마음에 안 들어, 박정민.
자, 내가 이렇게 외우게 만든 게 아니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알았죠? 왜? 조건 이름을 자꾸 필요한 건지 충분한 건지로 따지려고 할 때 진리집합으로 보다가 실수하거든, 100%. 진리집합으로 보면 무조건 거꾸로 나와. 그래서 필요하다 충분 조건에 대해 하지 말고 차라리 할 거면 단순 암기. 무조건 가정은 충분하던가. 알았죠? 아니면은 뭐다? 총쏘고 피나고로 바꿔요. 알았음? 알았죠? 자, 그러면 FPS 게임 해봤냐? 거기에서 내가 총을 빵 쐈어. 탄이 날아가는 도중에 얘도 총을 빵 쏴서 나도 동시에 죽어봤냐? 안 해봤냐? 럽샷이라고 하죠. 자, P는 Q이기 위해서 뭐해? 뭐 했어? 총을 쐈어. 충분 조건이죠? 근데 총을 맞기도 했죠.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 똑같은 집합 또는 P이면 Q이다도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하는 이런 명제일 때는 서로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은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신문, 뉴스, 뭐 인터넷 뉴스 포함. 알았어요? 실생활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쓰는 조건. 뭔가 반짝했는데? 그 뭐, 참이면은 화살표 2개잖아요. 그럼 거짓은 3개예요? 또라이냐? 아니요? 이렇게 그러죠. 알았죠? 3개는 잠깐만 녹화 좀 끄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됐죠? 이걸로 이제 명제의 참것을 따지게 되고, 원래 이제 좀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막 뭐 문제도 풀어보고 뭐 숙제도 풀고 뭐 하고도 하겠지. 일단 최대한 끝났다고 안 했어요. 갑자기 왜 펜을 넣는 소리가 들렸죠? 필통 소리 들리게 하지 마세요. 한두 개는 볼 거야, 문제. 자,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 하고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뭐 지금 수업 진도상 아마 일요일 날 했었다고 치면 오늘 아마 마지막 단원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하는 마지막 부정망령식 했을 텐데, 그것도 결국 명제 안에 있어, 쌤은. 명제에서 그 증명이랑 부정망령식 빼고는 사실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참도 따져보고 거짓도 따져보고 막 진리집합도 찾아보고 뭐 다른 명제, 역인 명제도 만들어보고 막 부정도 해보고 할 건데,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없어서 딱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대신에 필요조건, 충분조건 또는 뭐 그런 거에서 꼭 너희들이 알아뒀으면 하는 문제가 딱 2개가 있어. 그 2개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알았죠?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 2문제 지금 풀어봐. 딱 2문제입니다. 알았죠? 집합을 외우군요, 나. 왜 없지? 어? 야, 쌤 너무 쉬운데? 여기 있다. 아닌데? 더 뒤에 있나? 어쩔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진짜 내가 딱 원하는 형태의 문제는 없다. 비슷한 것만 있다. 까비. 필요조건, 충분조건이 있겠다. 잠깐만. 예인병 있기는 무슨 스트레스 받네. 일단 이것부터 풀고 있어봐. 다른 문제는 내가 좀 더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아이고. 824번 풀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거든. 네. 여기 있네. 828번입니다. 이걸 못 쳤다니. 이 2개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2문제. 후야. 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인간이다.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렇지. 그걸 뭐라 불러? 3단. 3단론법이라 불러요. P면 Q입니다. Q면 R이에요. 그럼 P면 R이죠.
왜요?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니까 P는 R의 부분집합이거든. 그 원리로 푸는 문제가 바로 824번이야. 근데 이거는 알겠어. 이거를 지금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라고.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나. 뭐가 주어졌어? P면 나 Q에다가 참이래요. 화살표 두 줄 써도 되죠. 나달이면 나데스가 참이에요. 그때 우리한테 P면 R이다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찾아보래. 맞죠? 그럼 뭐다? 이어 받아서 P에서 R로 끝나도록 해달라는 얘기야. 뭔 말?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해? 일단 요 놈의 대우 뭐야? S이면 R이다. 맞냐? R로 끝날 수 있는 재료 나왔지. P로 시작할 수 있는 재료 있지. 그럼 뭐 해주면 돼 우리는? 그 사이를 연결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명제는 이거예요. 복이 있어 없어? 아마 없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명제 뭐 있어? 대우가 있겠지. 알았나요? 요게 답인 거예요. 끝. 나 됐으면 Q이다. 어딨니? 답은 몇 번? 5번. 알았죠? 알았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822번을 잠깐 보자면 실제로 너네가 많이 만나는 문제는 사실 824번처럼 연결고리를 찾기 문제 말고 다음은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 요딴 걸 보통 물어보는데 요런 문제는 자 처음에 주어져 있죠. 다음 중 참인 것을 찾으세요, 거짓인 걸 찾으세요라고 할 때 너희들은 항상 뭐 해줘?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뭐를? 대우 명제 찾아놔. 미리.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기 몇 번? 없나? 1번이랑 4번. 아니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있다. 예를 들어서 딱 보자마자 5번은 거짓 하고 나와야 돼. 어떻게 바로 나왔어? 자, not Q로 끝나는 명제 자체가 없잖아. 그러면 그놈의 대우를 생각하더라도 Q로 출발한 것도 당연히 없어. 보기 1, 2, 3, 4, 5번을 볼 때는 대우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주어진 명제의 대우 싹 다 써놨다면 얘네들로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없잖아. 거짓 하고 나오는 보기들이 몇 개가 있다. 한 개에서 한 3개 정도 될 거다. 알았죠? 그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머지는 연결하면 만들 수 있을 거다. 알았지? 알았지? 누구나 얘기하니? 자, 828번 갑니다. 828 뭐예요? 자, 요거는 내가 답은 안 낼게.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어. 뭐? 필요 조건인 것을 찾으시오라는 문제랑 이 문제 달라요. 왜? 지금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을. 집합으로 치자면 진부분 집합 얘기야. 근데 그냥 필요 조건이었다면 그냥 부분 집합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 즉 가정과 결론이 똑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걸 따질 때, 자, 뭐 하래?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P가 Q한테 총 맞는 걸 찾아보래. 맞지요? 근데 뭐는 아닌. 얘는 맞지만 얘는 아니라고 반드시 명시했지. 그래서 뭐 해줘요? 포함관계가 이거는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걸 찾아주는 거야. 알았지? 그때 나는 어떻게 푸냐면은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거 어떻게 푸냐면은 P의 진리집합 뭐예요? X는 0, Y는 0. Q의 진리집합 어떻게 써요? X는 0, Y는 0. X는 0, Y는 0이 아닌 것. X가 0이 아닌 것, Y가 0인 것. 이렇게 써서 포함관계가 이것만 성립하네? 아님. 이런 식으로 찾아봐. 나는. 맞구나. 1번이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알았나요? 끝.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1번 맞니? 몰라 맞겠지. 알겠죠? 미친 또라이. 포함관계가 뭘 성립한다는 거야? 거꾸로 얘기했구나. 성립 안 한다. 그죠? 전혀 반대였습니다. 1번 답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자, 이거 가지고
최대한 많은 문제, 뭐 숙제는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문제 수요일까지 한번 싹 풀어보시고 수요일 날 남아있는 명제 후반부 해서 끝을 낼 건데 거기가 사실 공수2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야. 그래서 거기를 꼭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수요일 몇 시? 3시 반. 빠이.